자, 이번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행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해서 범국민 서면 운동에 나서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진실을 찾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들이 더 바라시지 않느냐. 네, 반대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국민들 여론은 어떨까요? 자, 진상규명.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진상규명이 30.1, 그리고 국정조사가 25, 경찰 수사가 12.2, 상설특검이 19.9입니다. 이게 정확한 여론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검경 수사보다는 지금 국조와 특검을 바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높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상설특검 얘기하셨는데 국민들 여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형식이 되어 있으니까 셀프니까요. 예, 이러니까 셀프 수사다. 이러니까 그 상설특검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상설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특검을 하면 그 준비 기간에만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여당과 야당이 이 헬로윈 참사를 두고 대립하는 것은 이 바로 이게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걸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2의 세월호 사건처럼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당이 오해를 하고 있고, 여당은 이게 국정조사니 뭐니 이래서 시간 끄는 것보다는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하면, 간지 수사를 제대로 하면 진상을 밝혀낼 수 있고 그것이 부족하면 상설특검이라도 해서 특검으로 해서 더 밝히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예. 지금 이재명 그 야당 대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름과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이걸 여당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만들려 하는 첫 준비 작업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이름과 얼굴이 공개돼야 위패를 만들고 또 추모 공간 만들고 거기를 성역화하고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유족들이 그걸 원했더라면 진작에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유족들은 오히려 그 슬픔을 억누르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건이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작은 추모 공간에도 하나 만드는 것, 그것이 아마 유족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윤석열 퇴진 이 말이 그 집회에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퇴진 이게 여러 단체에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이 말이 저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배상 청구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그 법률가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을 하자. 그 민주당 소속 아마 그 변호사 분들도 그 뛰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물론 그 배상 청구권을 막아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배상 청구권이 있으면 당연히 행사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국가는 또 배상을 해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정조사란 말이에요. 그 국정조사라는 것이 간에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권은 발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 헬로윈 참사 같은 경우는 행안위 같은 특정 상임위로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특위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 특위를 구성해갖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과거 우리가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었던 수많은 선례들을 보면 여야가 일단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요. 협조 안 하면 말짱 헛거잖아요. 예. 그 국정조사 결과를 두고 결국은 예. 그게 청문회 형식이란 말이에요. 네. 청문회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거기 이제 정인이 출석하는 경우는 뭐 또 있고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고 또 위증했다 아니다 그리고 고발한다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떤 결과물이 톡 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똑 떨어지지 않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아니냐 갖고 또 논란이 한참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진상이 과연 밝혀지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으면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안전을 담당하고 이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경찰 조직이 네. 보고 체제까지 다 무너져 있었다. 예. 경찰청장은 제천에 가서 캠핑에서 누구 자고 있고, 그리고 서울청장은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아갖고, 다 도착했는데 차 안에 있고. 예,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보고를 받고, 용산서장은 뒷짐지고 천천히 참사가 이미 일어났는데도 네. 천천히 그 엔틱 가구 거리에 걸어다니는 모습이 CCTV에 찍혀가 있고, 이거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산서장에 대한 분노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임재 그 전 서장입니까? 네, 이분에게. 그런데 이런 사안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 국정조사하자 하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은 이게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정략적으로 더 정쟁화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 큰 불로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촛불이 뭉쳐서 횃불 한번 만들어 볼까? 그건 그 진영에서 나온 얘기예요. 횃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 저는 진영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발 그 진상을 밝히는 순수한 목적에서 네. 벗어나지는 마십시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정 우선 야당의 요구서 제출 북조 반대하고 있죠. 뭐 효과 여부와는 별개로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조 반대는 대단히 정략적인 주장이다. 결국은 시간 끌어 하지 말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재명 살리기 왜 또 얘기가 이쪽으로 튈까요? 이건 또 지금 어떻게 바로 보세요? 그거예요. 예. 거의 그 보수 쪽 그 언론뿐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정치를 분석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사안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이재명 대표를 만드는 순간부터 예견되었던 건데 그런데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그리고 정진상, 김용은 이미 구속이 되었고 네. 그리고 정진상도 곧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언론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을 때 이건 언론 표현은 뭐 턱 밑에까지 검찰의 칼날이 다가왔다 이러는데 네. 턱 밑이 아닙니다. 이미 검찰로 완전히 포위가 돼가 있는 거예요. 가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미 그 두산건설 대표 전 대표이사 그리고 이 성남시의 그 팀장의 공소장을 보면 정진상, 이재명과 공모하여하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정진상과 이재명의 그 공소장에도 앞으로 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거기다가 지금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그 이제 정진상에게 최근에 가장 폭로가 된 게 뭡니까? 이게 수익금 중에 최소 700억이 약정금이라는 이재명의 몫이다. 네. 이거예요. 이재명의 몫이다. 대선 자금으로 묶여놓았다. 제수지에 있다. 이것이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뭐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 대표는 그렇게 예, 얘기하고 물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대표는 네. 창작 소설 잘 쓰는데 머리 나쁜 놈들이 써서 저 소설이 가짜인 게 당연히 뽀롱이 났다. 이제 이 얘기고. 그런데 반대편에 있어서는 이미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 사람이 한 편이 된 거예요. 이제 김만배의 입만 열리면 네. 이 네 명이 다 돌아서는 겁니다. 4인방 중에. 3명은 이미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진상과 그 앞에 지금 이미 구속된 김용 이 사람들이 계좌를 다 추적하고 돈을 어디서 받고 언제 받고 하는 거 그 돈 액수는 그 700억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서 감옥 갈 입장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입도 본격적으로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드디어 칼날이 네. 이 턱 밑에까지 왔다 이건데 제가 보기로는요. 이미 이재명 그 대표는 완전히 포위가 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겉으로는 웃지만은 네. 속은 엄청나게 타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헬로윈 참사가 벌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그리고 국정조사하자. 그리고 배상 청구권 행사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에 총력 집중하는 것도 예. 결국은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를 이거는 억누르고 예. 그리고 무슨 대중들의 관심이 떨어지게 하고 이 관심을 이쪽 촛불로 옮겨가도록 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연말 다가오기 때문에 뭐 예산 전국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소위 여야가 협의되지 않은 국정조사 블랙홀에 빠지면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문제인 게요. 연말까지 예산 전국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딱 부딪혀가고 이 헬로윈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문제 있죠. 네. 거기다 딱 부딪힌 게 바로 그러니까요. 뭔가 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거기다 연말 안에 끝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엄청나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긴장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전국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전혜책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